택배기사가 할머니를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구한 감동 실화. 여러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겟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택배기사가 어떻게 할머니 한 분을 교묘한 사기꾼들로부터 구해냈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감동은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위기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정순자 할머니, 올해 73. 작년 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분이세요. 큰아들 정민이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딸 은영이는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명절마다 영상통화로만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가끔 초콜릿이나 영양제를 택배로 보내주는 게 전부였죠. 그래서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매일 아침 7시 정각, 인터폰에서 들려오는 할머니, 택배요. 하는 밝은 목소리로 시작되곤 했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택배기사 영수였어요. 3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인사로 순자 할머니를 찾아오는 그의 밝은 미소는 이 동네의 아침 종소리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한 달 전부터 그 종소리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영수의 얼굴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말끝이 가끔 끊기곤 했어요. 복도를 스캔하는 예민한 눈빛도 자주 보였고요. 순자 할머니가 묻기도 전에 영수가 먼저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검찰이나 경찰이라면서 전화 온 적 없으세요? 계좌가 연루됐다느니 수사 협조를 부탁한다느니 그런 말 있었나요? 할머니는 보험이나 카드 전화는 끊었지라고 대답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교묘한 거요. 어르신들만 노리는 거 있거든요. 어느 날은 영수가 도어락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비밀번호 남편분 생일 그대로 쓰세요? 할머니가 그게 뭐 어때서라고 했더니 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늘 당장 바꾸세요. 점심에 제가 와서 바꿔드릴게요. 가족이 전화로 물어봐도 절대 말하지 마시고요. 그날 영수는 정말 점심시간을 쪼개서 와서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열로 비밀번호를 바꿔주고 종이에 적어서 할머니 손에 쥐어주며 이건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됩니다를 3번이나 강조했어요. 영수는 작은 상자를 가져와서 현관 위에 조그만 CCTV까지 달아줬어요. 할머니 핸드폰에 앱을 깔아주면서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화돼요. 낯선 사람 오면 꼭 기록 남기세요라고 차근차근 알려주는데 그 표정이 이상하리만치 결연했어요. 그리고 딱 일주일 전 영수가 손바닥에 땀이 벨 만큼 차갑게 젖은 쪽지를 할머니 손에 쑥 밀어넣더군요. 회사 번호 말고 제 개인 번호예요. 밤이든 새벽이든 바로 이걸로 전화하세요. 제발요. 할머니는 그때부터 잠이 얕아졌어요. 새벽마다 CCTV를 확인했고 복도 끝 그림자에도 심장이 덜컥했죠. 영수가 말하길 검은 승용차를 타고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를 도는 남자들을 봤다고 했어요. 어제는 아예 할머니 집 앞에서 도어락을 훑어보며 사진을 찍는 걸 봤다고요. 누구냐고 묻자 그들은 길 찾는다며 뛰어 도망쳤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밤 할머니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운명의 그날이 왔어요. 아침 7시, 평소와 다르게 영수의 목소리가 숨이 찢어지는 듯 거칠었고 말끝마다 덜컥거리는 공포가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 명수예요. 할머니는 양말 한 짝만 신은 채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도어락 너머에서 들리는 하하 하는 숨소리에 따라 할머니도 모르게 호흡이 빨라졌죠. 문을 열자마자 영수가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더니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오늘은 절대, 진짜 절대로 아무에게도 문 열지 마세요. 제가 아니면요. 누가 와도요. 경찰이든 가스든 인터넷 기사든 심지어 가족이든 문을 열기 전에 제게 먼저 전화하세요. 제발요. 영수의 손은 얼음같이 차갑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반짝였어요. 눈빛은 사방을 경계하는 군인 같았죠. 할머니가 영수야, 무슨 일이니를 반복했지만 영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할머니 손에 우겨 넣으며 말했어요. 만약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면 주저하지 말고 이걸 뿌리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영수는 복도를 서성이는 그림자를 한 번 더 확인하고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휙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현관문을 잠그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스프레이를 꼭 쥐었어요. 손바닥이 금방 축축해질 만큼 긴장이 몰려왔거든요. 오전 9시 캐나다에 있는 딸 은영이가 전화를 해왔어요. 엄마, 무릎 주사 맞는 날이죠? 할머니는 순간 움찔하고 오늘은 안 가려 한다고 둘러댔어요.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딸이 왜요? 의사 선생님이 일정 지키라고 했잖아요 라고 다그쳤지만 할머니는 그냥 피곤해서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오전 10시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어요. 초인종이 아니라 똑똑 노크 소리가 났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심장은 북처럼 요란했고 손에 쥔 스프레이가 미끄러질 만큼 땀이 났죠. CCTV 앱을 켰더니 작업복 차림의 40대 남자 하나가 서 있었어요. 면도는 깔끔하고 표정도 친절해서 딱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가 어울리는 얼굴이었어요. 할머니가 인터폰으로 지난달에 했는데요 라고 하자 남자는 즉시 윗집 누출로 아래층 긴급 확인 중입니다. 지금 안 하면 폭발 위험 있어요. 작년에 부산에서 라며 빠르게 사례까지 곁들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또렷하게 기억해냈죠. 영수의 경고, 가스 점검이어도 문 열지 마세요. 할머니가 신분증 먼저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라고 하자 남자는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차에 두고 왔네요 라고 하더니 계단을 거의 달려 내려갔어요. 할머니는 주저앉기 직전에 숨을 고르며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도 울리기 전에 영수가 받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가스 점검이라던 남자가 라고 말꼬리를 떨자 영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그 지역 가스 점검 일정 없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5분 안에 갈게요. 경찰도 부를게요. 통화를 끊고 30초도 안 되어 다시 쿵쿵 더 거친 노크가 들렸어요. 남자가 신분증 가져왔어요 라며 카드를 흔들었지만 화면으로는 식별이 어려웠고 무엇보다 그의 뒤로 또 다른 그림자가 스쳤어요. 할머니가 카메라에 가까이 대세요. 안 열겠습니다라고 단호히 말하자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때문에 건물 다 날아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리고 본색을 드러냈어요. 혼자 사시는 거 다 알아요. 평일 오전에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제일 큰 식칼을 왼손에, 스프레이를 오른손에 쥐고 서서히 뒤로 물러섰어요. 문이 휘청할 만큼 발로 차대는 소리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가요.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자 복도 끝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낮지만 잘 드는 목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어요. 영수였죠. 숨이 턱에 걸린 듯 상체가 들썩였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또렷했어요. 남자가 가스 점검인데요 라며 다시 연기를 펼쳤지만 영수는 오늘 점검 일정 없어요. 신분증,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모두 확인할 겁니다라고 밀어붙였어요. 남자는 한 발 뒤로 빼더니 복도를 내달려 계단으로 사라졌어요. 2분 후 경찰입니다라는 또렷한 목소리와 함께 푸른 어깨가 문틈에 보였어요. 할머니는 체인을 반대로 걸어둔 것을 확인한 다음 아주 살짝만 열어서 바깥을 확인했죠. 경찰 2명과 젖은 셔츠를 꾹 눌러 쥔 영수가 서 있었어요. 영수의 손이 할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 할머니는 뒤늦게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주세요 라고 했고 할머니는 남자의 말투, 신분증 핑계, 혼자 산다고 협박한 것까지 다 털어놓았어요. 경찰은 CCTV를 확인하며 설명했어요. 최근 늘어난 대면형 보이스피싱, 이른바 대포집 침입형 가능성이 큽니다. 들어가서 묻고 협박하고 자녀에게 전화 돌려서 돈을 보내게 하는 수법이죠. 영수는 검은 승용차 번호도 받습니다 라고 덧붙였고 경찰은 얼굴과 번호판이 확보됐으니 곧 잡을 겁니다라며 할머니를 안심시켰어요. 문이 닫히고 거실에 앉자 영수는 물 한 컵을 들려주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오늘 아침부터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사실 영수는 전날 밤 그 사기꾼들이 차 안에서 통화하며 금요일 오전 10시 병원 가는 날 집 비울 확률 높음. 안 비우면 가스 점검으로 들어가고
안 되면 검찰청으로 갈아탄다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고 해요. 경찰에 문의했지만 현행 증거가 없어서 바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답을 듣자 제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새벽부터 할머니가 사는 동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런데 얘들이 내 병원 일정을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하자 영수는 병원 4층으로 예약 확인 전화가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병원은 대부분 문자로 안내해요라고 답했어요. 그제야 일주일 전에 와 있던 예약 재확인 전화가 떠올라 할머니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리고 영수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숨김없이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예민해진 건 어머니 때문이에요. 2년 전 영수의 어머니는 검찰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서 평생 모은 3억 원을 안전계좌로 옮겼다고 해요. 은행 직원의 만류도 전 재산 동결이라는 말 앞에 무력해져서 결국 송금했고 그 후 한 달 동안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내가 바보같지를 되뇌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장례식 이틀째 경찰이 와서 범인은 잡혔다고 말했지만 돈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서 회수가 불가능했대요. 영수는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울부짖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영수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어머니 얼굴이 겹쳐 보였고 할머니 문 앞에서도 늘 2번, 3번 확인했다고 했어요. 할머니라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또 누군가의 어머니가 무너지지 않게. 할머니는 눈이 맵도록 영수의 손을 꼭 잡고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지켰다고 말했어요. 영수는 얼굴을 돌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더니 제가 더 고맙죠. 오늘로써 어머니께 조금 덜 미안해졌어요 라고 했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수는 할머니 휴대폰에 스팸 차단 앱을 깔아주고 의심 번호는 자동 차단되게 했어요. 집 전화에는 발신 번호 표시기를 달아주고 작은 녹음기까지 건네며 전화 받으실 때는 이걸 꼭 켜세요라고 일렀죠. 한동안 평온했는데 어느 오후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수사건 관련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즉시 확인하시죠. 할머니는 일부러 경찰서에 먼저 확인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특수수사라 경찰도 모릅니다. 지금 안 하면 계좌가 동결됩니다라며 다급하게 몰아붙였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끊고 영수에게 전화했고 영수는 실제 사건을 끌어다가 신뢰를 만드는 수법입니다. 다시 신고하죠라고 했어요. 이후로 그들은 신기하게도 할머니를 더 노골적으로 노리지 못했어요. CCTV와 경찰 순찰, 그리고 복도의 이웃들까지 소문을 듣고 눈을 부릅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한낮 더위가 아스팔트를 누르던 어느 토요일, 인터폰에 익숙한 7시 인사가 오지 않았어요. 8시, 9시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할머니도 모르게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영수가 힘 빠진 목소리로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리를 수술해야 해요라고 말하더군요. 할머니가 당장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자 영수는 오히려 부탁이 있어요. 수진이를 당분간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머뭇거렸어요. 그날 저녁 작은 가방 하나 든 8살 수진이가 할머니 현관으로 들어오며 안녕하세요 할머니라고 쫀득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된장국에 애호박을 2툼이 썰어 넣고 계란말이와 감자전까지 부쳐내며 많이 먹어라라고 했어요. 아이는 숟가락을 2손으로 감싸 쥐고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라고 웃었죠. 그 일주일은 낭만이었고 훈련이었어요. 아침밥 챙겨서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주고 숙제 봐주고 머리 묶어주고 밤이면 무서워요. 옆에서 자도 돼요? 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같이 잠들었어요. 그러다가 영수가 목발을 짚고 나타난 날 아이는 할머니에게서 뛰어나가 영수의 품에 달려들며 아빠 할머니랑 진짜 재밌게 지냈어라고 말했어요. 영수는 할머니를 보며 연신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라고 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보답은 무슨 우리가 남이냐.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할머니의 소매를 잡고 할머니, 진짜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묻고는 할머니 사랑해요. 라며 푹 안겼어요. 할머니의 가슴 어딘가 비어있던 방 하나에 누군가가 이사 들어오는 울림이 났어요. 그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 봄.
시간은 다시 선명한 색을 갖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아이와 할머니는 그림을 그리고 복도 화분에 물을 주고 때로는 공원에서 비눗방울을 불었어요. 영수는 퇴근길에 오늘도 무사히요라며 현관을 한 번 더 확인해주고 갔죠. 그러던 어느 날 딸 은영이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깜짝 방문. 이라며. 알고 보니 영수가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연락해왔다더군요.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세 사람의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싱그럽게 울렸어요. 은영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쥐고 엄마 요즘 더 젊어 보여요라고 했고 영수는 액자 하나를 꺼내서 우리 가족이라고 적힌 사진을 건넸어요. 거기에는 목발 없이 환하게 웃는 영수의 모습과 할머니 옆에서 V자를 그리는 수진이 그리고 주름이 잔잔한 할머니의 얼굴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액자를 현관 옆 CCTV 화면 밑에 올려두었어요. 우릴 노리던 눈이 있던 곳 바로 아래 우리를 지키는 눈이 있네라고 농담하자 모두 웃었죠. 가끔 영수는 저희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건 아니죠? 라고 물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준비해 두었어요. 바보 같은 소리. 너희는 내 가족이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무섭던 날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하루를 여는 음악이야. 영수가 처음 들고 왔던 스프레이는 여전히 신발장 위에 있어요. 다만 이제 그것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건 공포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혼자 사는 이웃에게 인사 건네기, 낯선 전화는 끊기, 문을 열기 전 확인하기, 어려움은 함께 알리기. 대단한 무기는 아니지만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생활의 방패들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교묘한 사기꾼들로 가득할지 모르고 검은 승용차는 또 다른 동네를 맴돌며 시간을 재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 다른 영수들이, 또 다른 수진이들이, 또 다른 순자 할머니들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어요. 누군가는 당신 문 앞에서 오늘은 절대 문 열지 마세요라고 말할 테고 또 누군가는 당신의 손에 따뜻한 국을 얹어줄 거예요. 그날의 경고는 공포로 시작했지만 새로운 가족으로 끝났고 그 결말이야말로 할머니가 73세 받게 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러니 혹시 지금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의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린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소리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도 누군가의 문 앞에서 작은 용기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수호자가 되는 순간 범죄는 실패하고 삶은 다시 맛있는 냄새로 끓기 시작하니까요. 내일도 칠시정각 현관 너머에서 들릴 거예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때 할머니는 CCTV 작은 화면에 비친 복도를 한번 보고 그 바로 아래 우리 가족 액자를 한번 보고 아주 천천히 문을 열 거예요. 그리고 밥은 했느냐며 국은 간이 맞느냐며 새로운 하루의 가장 평범한 기적을 또 한 번 시작하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어떻게 큰 범죄를 막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내는지 보셨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지켜본다면, 영수처럼 용기를 낸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도 따뜻한 실화로 찾아올게요.